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제목과 같은 주제들 쭉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만 에버그린의 31억 불 컨테이너선 경우에는 첫 번째 입찰 보도가 난 이후로 수주 공시까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카타르 LNGC 같으면은 20년부터 도크 예약한 계획대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모잠비크 아보가도로 육상의 LNG 프로젝트 건설하는 거 토탈이 운영자로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관련된 LNGC 수주는 수년간 프로젝트 진행이 지금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만간 그래서 카타르 같으면 한 37억 불, 토탈 같으면 한 21억 불, 합계 대략 한 58억 불 정도 수주 공시가 LNGC와 관련된 거죠. LNGC 합계 24척 지금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3년 총 수주 실적이 63억 불이니까 여기에 조만간 58억 달러가 더해진다 이겁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하고 있는 LNGC 수주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있고요. 물론 구체적인 숫자는 공시가 나야지 확정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카타르 같으면은 6월에 킥오프 회의한 다음에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참담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면 이러면 이번 주 이렇게 조만간 터지지 않겠습니까? 모잠비크 LNGC 8척도 결국 갔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모잠비크 토탈이 하고 있는 육상 LNG 프로젝트 최근 소식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하려고 합니다. 여기 ISIS하고 연계된 모잠비크 반란 세력들 그게 이제 모잠비크 하는 프로젝트 지역 아보가도르 지역 거기 공격을 해서 대략 한 2년가량 프로젝트 진행이 중단이 되었다가 지금 재개 절차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트너들이 먼저 당연히 프로젝트 재개 전부 다 동의한 지 오래됐고요. 지금 토탈은 26.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재개를 위해서 토탈이 제시한 조건이 세 개였습니다. 3개. 안전보장, 인권 문제, 비용 문제 이렇습니다. 이 중 안전보장에 대해서 최근 마푸토 지역 에너지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모잠비크 대통령 필립 뉴시가 참석을 해서 공개적으로 말한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재개해도 안전할 거다. 이걸 다시 공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안전 관련 뉴스는 제가 보기 최근 한 6개월가량 계속 수시로 이렇게 보도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제 IS 그룹도 지금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반란 세력도 다 폐퇴된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안전 문제는 해결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권 문제라는 것도 지역사회가 거의 초토화 되어버렸으니까 그럴 때 지역 공동체 회복하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와 관련된 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지역사회 재건을 위해서 이 토탈 등 이 프로젝트 추진하는 팀에서 총 사업비가 한 200억 달러짜리인데 1% 상당 한 2억 불 정도를 일종의 지역사회 재건 기금으로 기부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이걸 먼저 투입해서 프로젝트 재개와 관계없이 일단 먼저 투입해서 지역사회 재건을 돕기로 한 것. 요것도 이전 영상에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프로젝트 추진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문제. 요게 2년 전 예산인 총 사업비 200억 달러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토탈이 조건으로 내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중단 기간 동안 팬데믹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진행되어 갖고 지금 가격 체계가 확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LNGC 백값만 해도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래서 결국 일정한 비용 상승은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토탈 측 입장에서는 비용 상승을 최소화
하려고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래서 결국 그 안건은 이거 같습니다. 지난 2년간 비용 상승했는데 그 리스크를 관련된 당사자들 간에 그 비용 분담시키는 겁니다. 예. 추가된 비용 분담시켜버리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협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막판 쟁점 아닌가. 이런 어떤 거 추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도들을 다 종합을 하면은, 가령 육상 플랜트 건설 비용, 그 입찰 가격을 2년 전 수준으로 하자, 이러면서, 하자, 이렇게 토탈책은, 발주하는 토탈책은 말할 거고요. 육상 플랜트 건설을 수주한 자는 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밀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육상 플랜트 인근에 인프라 건설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이제 비용이 올라가면은 그 상당 부분은 그 치안 유지 책임을 지고 있는 모잠비크 정부에게 추가로 부담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너가 제대로 치안 유지 못해서 중단이 된 거고, 이 사업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배값 아닙니까? LNGC 그 수주 가격. 이 배값을 깎자고 할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8척, 현대사무 9척, 이 LNGC 신조 가격. 요거 현재 시장 가격은 한 척당 2.6억 달러 넘어서 자꾸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토탈의 그 프로젝트가 사정 변경으로 중단됐을 때 그 사정이 변경되는 그 과정에 한국이 책임질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배값은 아마 깎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예, 토탈도 선수니까 선수답게 놀겠죠. 예, 그렇다고 우리가 뭐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최고가를 부를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최소한 2.6억 불은 되지 않겠나 뭐 싶습니다. 예, 그래서 8척 이면은 삼성중공업한테 한 척당 2.6억 달러면은 대략 한 21억 불 정도 그 수주 공시 뭐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러면 이게 원래 그 예약 비슷하게 돼서 그 예약 기한이 7월 말이기 때문에 뭐 이러면 이번 주 뭐 아무리 늦어도 조만간 하여튼 공시 나지 않겠나 이렇게 그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것이 비용 이슈가 결국 모든 프로젝트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이번에 토탈이 제기하고 있는 저 비용 문제는 프로젝트를 좌초시킬 정도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연구원이 지금 그 남은 그 선수들끼리 알아서 리스크 분담하는 그런 협상의 문제일 뿐이고, 밀당은 하겠지만은 프로젝트 좌초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유는 말이죠. 현재 지금 모잠비크 토탈의 육상 프로젝트는 1단계입니다. 1단계가 연산 1288만 톤짜리고 트레인 2개를 지금 짓는다는 것인데, 그 플랜트 짓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플랜트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 게 이제 한다는 건데, 이게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2단계로 연산 5천만 톤까지 확장한다. 이게 장기 구상입니다. 예, 엄청난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예, 토탈이 개발하는 그 가스전이 에리어 1인데, 에리어 1에서 더 멀리 나가면 에리어 2가 돼요. 에리어 4죠, 에리어 4. 에리어 4에 그 코랄이 있다는 겁니다. 예, 거기는 지금 애니가 그 두 번째 그 코랄 로스 FLNG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도 금년 내 그 삼성중공업이 코랄 두 번째 FLNG 수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고요. 수없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토탈 프로젝트 집중하면은 저기 에리어 1에 고기만 매장량이 75 TCF입니다. T가 조입니다. 트릴리언 큐빅피터. 엄청난 양입니다. 이걸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비용 협상은 하지만 비용 때문에 프로젝트 좌초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잠비크 정부는 저 프로젝트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해라 이거지, 빨리. 그래야지 돈이 생기니까. 예. 그래서 그 에리어 1은 카보 델가도 해안에서 한 40km 떨어져 있고요. 그 평균 수심이 한 16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거기서 가스 캔에 갖고 해저 파이프로 육상으로 보내서 육상에 LNG 설비 있는 곳이 그 지역 이름은 아풍기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플랜트, 육상 플랜트 만들어서 LNG로
가공해서 저장했다가 이제 수출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파트너 기업들이 일본 미쓰이도 있고요, 태국도 있고요. 근데 주목되는 게 인도 기업 세 곳 보인 그겁니다. 인도 기업. 인도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인도가 앞으로 경제 성장이 이제 가속되면서 LNG 수입도 엄청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잠비크 프로젝트에 인도가 아주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프로젝트 비용 문제 때문에 하나 좌초된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경제성 평가를 해서, 그래서 만약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럼 결과적으로 minimum required rate of return, 최소 요구 수익률, 요걸 충족을 못하면은 그 프로젝트 그냥 아웃되는 거죠. 이게 뭐 경제성 평가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minimum required rate of return을 기대되는 실현 수익률하고 이걸 딱 비교를 해서 실현 수익률이 rate of return보다 적으면은 프로젝트 아웃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최근 이런 사례가 바로 에퀴노르가 추진하고 있던 캐나다 동부의 베이두 노드 프로젝트입니다. 베이두 노드 프로젝트가 그동안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3년 중단돼 버렸습니다. 연기돼 버렸습니다. 3년. 그래서 베이두 노드 관련된 영상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삼성중공업이 수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많이 올렸는데, 이런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다 이겁니다. 캐나다 같으면 해양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하면은 뭐 환경단체들 여기저기 나와갖고 소송 엄청 해대죠. 베이두 노드 프로젝트에도 그린피스를 포함해서 환경단체 한 두어 곳이 프로젝트 저거 하면은 환경 파괴한다. 환경 파괴하는 허가를 내줬으니까 불법이다. 불법 허가 취소하라.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해서 1심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도 지난 5월경인가 항소 기각됐다. 이 보도를 봤는데, 즉 법원이 가만히 보았더니 에퀴노르가 추진하는 베이두 노드 프로젝트 적법하다. 그러니까 계속해도 된다. 이렇게 판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다 이겨놓은 에퀴노르가 3년 중단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동안에 비용이 너무 올라서 캐나다 정부가 빨리 허가 안 해주고 허가를 질질 끄는 바람에 그동안에 비용이 너무 올라서 지금은 경제성 평가 불합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기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거대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기를 학수고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일자리 생기고요. 아주 고급 일자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인프라가 정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이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빨리 하자고 막 찬성 시위하고 막 그랬다고. 그런 것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주 그 지역 주민들 실망이 엄청 클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에퀴노르는 삼성중공업하고 뭐 해양 플랜트나 부유식 풍력 발전 여기서 동맹을 맺은 아주 절친 중에 절친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맹 계약의 내용이 주기적으로 해양 플랜트 추진 전략을 같이 회의한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삼성중공업이 베이드 노드 저 프로젝트, FPSO 저 프로젝트도 우리 삼중에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대를 했던 것인데, 그런데 저 연기됐으니까 뭐 실망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3년 후에 다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때 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에퀴노르가 노는 곳은 지구 전체에서 놀지 않습니까? 지구의 총 에너지 수요에 따라서 공급 전략을 이제 수립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비싸서 못 한다면은 싼 곳, 다른 곳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캐나다를 대체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노르웨이에 생겼다는 겁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185억 달러 상당의 해양 플랜트 옵쇼어 프로젝트를 무려 19개를 허가했다는 겁니다. 와, 대단하잖아요. 오일 더 필요하다. 앞으로 오일 더 필요하다. 핵심 에너지원이고, 그리고 저 프로젝트 통해서 일자리, 아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그래서 결국 소득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에 노르웨이 정부는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퀴노르는 노르웨이 대표 선수입니다. 에퀴노르는 노르웨이 대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 프로젝트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에퀴노르 해양 플랜트 동맹이 누굽니까? 에퀴노르 가는 곳에 삼성중공업도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승환이가 엄청 바빠지지 않겠습니까? 승환이가 바빠지면은 우리는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또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어서 원자력 관련인데 노르웨이의 노르스크 캐리네 크라프트라는 회사, 이게 이 회사하고 덴마크의 시버그가 싱글벙글 악수하고 있습니다. 뭔가 씀씀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르스크 캐리네 크라프트라는 회사는 어떤 곳인가? 지금 노르웨이가 탄소 중립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에너지 믹스 정책을 모든 국가가 다 이제 하잖아요. 그 중에서 원자력을 중요한 어떤 탄소 중립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노르웨이 원자력 안 했는데, 원자력 발전 안 했는데 앞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하긴 하되 어떻게 하느냐? 소형 모듈 원전 중심으로 원자력 시장에 진출하기로, 원자력 발전 진출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요거 전담하는 소형 모듈 원전 짓고 소유하고 운영하는 그 전담 전문 회사로 만든 게 노르스크 캐리네 크라프트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국형 SMR 있잖아요. 이게 지금 3세대 기술을 제공한 게 지금 한 개인데, 그게 바로 이름이 모델 이름이 스마트 아닙니까? 이 스마트를 노르웨이에 수출하기에 딱 좋은 거 같지 않습니까? 요거 관련된 거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 이 신생 기업이 당연히 처음 태어나면 글로벌 전문 기업들하고 레터 오브 인텐트 LOI 맺어서 이제 서로 공부부터 해야죠. 이렇게 해서 선수들한테 배우는 거죠. 그 배우기 위한 시작으로 LOI 레터 오브 인텐트를 여러 기업들하고 지금 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MSR 용융염 SMR 아닙니까? 몰튼 솔트 리액트. 요 분야 파트너로 덴마크의 시버그를 선택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즉 삼성중공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은 소형 모듈 원자력 전문기업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런 데 명함 내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언론 하나 보십시오. 마치 제목부터 말이죠. 삼성중공업, 한수원, 시버그가 공동 개발 중인 부유식 해상 원전을 노르웨이에 수출할 것 같다. 이런 기사가 턱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거 오버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붉은색 타원형 부분 있는 거. 저거는 거의 소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출처를 지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짐작만 할 뿐인데, 둘이 웃고 있는 저 사진이 말이죠. WNN이라고 월드 뉴클리어 뉴스에 실린 거하고 똑같잖아요. WNN 신문은 제가 자주 봅니다. 자주 봅니다. 저도 익숙한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저 기사 내용을 저는 정독을 해봤는데, 물론 일부 내용이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WNN 기사 내에는 붉은 타원색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저 WNN이 삼성중공업 관련 누락했을 수도 있고요. 또 국내 언론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에는 국내 언론이 오버 같다 이겁니다. 노르스크 캐리네 크라프트는 도대체 지금 뭘 하겠다는 건가? 부유식 소형 원자력 발전하겠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우선 전통적 기술에 의한 SMR 요거 빨리 건설해서 에너지 수요 빨리 충족시키고, 다음 단계로 시버그의 CMSR 도입을 검토해 보겠다. 이 경우도 부유식 해상 문제는 아니고요. 육상에다가 CMSR을 짓겠다. 요거 같습니다. 요거 같습니다. 요게 현재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걸 위해서 핀란드의 원자력 컨설턴 기업인 TVO 뉴클리어 서비스, 여기하고도 LOI, 레터 오브 인텐트 이거 다 체결을 해서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지역에 어떤 지방자치단체 도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레, 하임, 나르비크, 바르두 이런 지역에다가 SMR 설치를 협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유식 CSMR 도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노르스크 캐리네 크라프트 요구사항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스마트 원자로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사진 한번 보시면은 우리 스마트 원자로는 전기 출력 한 100메가와트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인구 10만 명 정도 도시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 수출 협상 중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사는 다 좋은데 삼성중공업을 저기 끼워 넣을 게 아니라 뭐 한국원자력연구원이나 이런 거 끼워 넣어서 스마트 원전을 소개를 했더라면 참 좋았지 않았나는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또 설사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을 하자고 누가 부탁을 해도 삼성중공업이 저는 저런 거 수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삼성중공업이 하는 일은 MSR을 얹어 놓을 바지선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바지선. 예. 부유식 해상 발전소는 그 돌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한 곳에 수십 년, 그러니까 그 10억 CMSR을 가져오면 24년간 고정됩니다. 고정. 예? 그래서 바지선에는 지금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부유체에는 엔진 같은 동력 장치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원자로 얹어 놓는 바지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현재 삼성중공업의 도크는 지금 황금이 주렁주렁 열리는 황금 도크인데, 아니 황금 도크에서 바지선을 만든다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온 우주가 삼중 저거 덩신이라고 웃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유식 MSR 원전의 핵심은 MSR 원자로입니다. 이거는 삼성중공업이 못 만듭니다. 예.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이런 거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원자력 전문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지선의 부가가치는 거의 없잖아요. 15억 돈 벌어주려고 삼성중공업이 왜 그 황금 도크를 다른 데 씁니까? 예. 그래서 현재는 노르웨이가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검토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설사 검토한다고 해도 바지선 정도는 노르웨이에서 직접 만들면 되지. 그걸 뭐 하려고 거제에서 만들어 갖고 노르웨이까지 예인해서 갈 겁니까? 예, 바지선은 예인선이 또 필요하잖아요.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MSR 이용한 삼성중공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르다 이겁니다. 다른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예.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이용해서 기계 엔진 싹 드러내버리고 기계 엔진 대체해버리고, 예. 그래서 그 원자력을 엔진으로 사용하고 그게 원자력 추진이잖아요. 그래서 그 엔진 가치보다도 부가가치가 월등히 높은 선박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면 FLNG 같은 거 거기에 필요한 엔진을 원자력으로 추진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대략 한 2035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르웨이가 소형 모듈 원자로 중심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9세대 그 원자력 그 기술부터 먼저 도입을 해야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노르웨이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많은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거기도 자기들이 온갖 짱구를 다 굴려서 내린 결론이 그렇게 했다고. 일단 9세대부터 빨리 SMR 먼저 도입해서 그 다음에 4세대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국의 스마트 원자로 딱이죠. 딱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스마트 원자로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 시스템 도입을 한국이 이거는 국가적으로 그 노르웨이에게 협력 제안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미 윤석열 정부가 지금 했을 것 같습니다. 예. 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 하면서 말이죠. 지금 원자력 그 부흥회에 엄청 열심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잘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 나토 회의 가서도 지금 열심히 원자력하고 방산 마케팅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보도자료 한번 보시면은 지금 한국 원자력 산업 중흥시키겠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이제 내놨는데, 저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살인, 도적, 마귀 정권, 이 과거 5년간 한국 원자력 산업을 얼마나 부셔 넣었는지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왕창 때려 부숴놓은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화가 매우 많이 난다는 겁니다. 지금 관련 다른 문제, 지금 그 중공 같으면은 토륨을 사용하는 MSR 상업운전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중공 산서성 우웨이죠. 지역 이름이 우웨이 지역. 거기가 고비 사막 막 시작하는 그 지역인데 바로 사막 지역에 물이 없는 곳에 그 용량은 한 2메가와트 규모로 그 프로토타입인데 토륨 MSR 원자로 시운전 시작했다. 이 영상은 제가 이전에 많이 올려뒀습니다. 그때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돼서 그걸 바탕으로 정식으로 상업운전을 허가했다는 겁니다. 와,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 운영 데이터 이제 분석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규모 토륨 MSR 시대를 리딩하겠다 이겁니다. 야, 이거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거 진짜. 예. 원자력 발전 연료로 우라늄 대신에 토륨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륨이 왜 좋은가, 토륨이 왜 중요하겠는가, 토륨 MSR에 대한 그런 기초 지식, 요거는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쟁점이 현재 한국의 수준인데, 주요 그 경쟁국들 중에서 4세대 SMR 기술 개발에서는 한국이 지금 하위 그룹으로 처진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화가 난다는 겁니다. 네? 아직 한국형 4세대 SMR 모델이 없다는 겁니다. 네?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그 소형 운전 모델 스마트라는 거 저건 3세대 기술 적용된 것으로 보이고요. 경수로 타입입니다. 저거. 네. 그래서 한국이 그때 개발한 스마트 기술을 기초로 계속 그 소형 운전 기술 개발을 점점 가속했더라면은 지금쯤 글로벌 1등 수준이 됐지 않겠냐 이겁니다. 노르웨이에 줄 것이 엄청 많았을 것 같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10억 원 따위는 한국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가 됐을 텐데, 지금은 노르웨이가 한국을 선택을 한다 해도 줄 것이 지금 스마트밖에 없다 이겁니다. 4세대 관련해서는 줄 게 없습니다. 예. 예? 스마트 이후에는 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여튼 정신 바짝 차려서 더 열심히 해서 5년 공백을 빨리 메꾸기를 바라겠습니다. 빨리. 그리고 당연히 그 준공을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